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2021년은 유난히 부동산 세제 위주로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2022년은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개정된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 중 유의해야 할 부분을 먼저 살펴본 후 이어서 2022년 부동산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다사다난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사회적으로도 어수선하지만 2021년은 부동산 측면에서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먼저 21년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 0.1%에서 0.3% 인상과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0.6%에서 2.8%가 인상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관해 인별로 합산 부과되는데요. 비조정지역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지역불문 3주택 이상자에게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은 법인을 만들어 주택을 분산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수 있었고, 개인과 마찬가지로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별도 적용받고 세율과 세부담 상환율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으로 2021년 부과분부터 법인 소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2021년 종부세 고지 이후 집단 불복 소송이 준비 중에 있으며 종부세 날벼락, 서민주거 빼앗고 M1 세입자 부담 들리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언론의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종부세 관련 세부 영상은 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부세의 과세 대상, 세율 구조,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세부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주택자의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8%씩 공제하던 것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분리해 각각 40%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제 혜택을 한번 줄여보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었으며 양도소득세율 구간도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지방도 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처분하거나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를 위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과세로 양도한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11월 2일 나왔습니다. 다주택 세대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며 다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관련 영상은 이미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12월 8일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변경됩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1제곱미터라도 클 경우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 9억 원 이하 양도 차익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었는데요.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상가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해집니다. 22년 이후 고가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적과는 무관하게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되고 상가 부분은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9억 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가 또 9억 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8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가 상가주택의 개념도 실거래가 12억 원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제가 확실한 조문을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어서 9억 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12억 원 상가주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속토지 범위의 축소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수도권 내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기존 5배에서 3배로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가 축소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속토지 범위가 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으로 구분해서 도시지역은 주택 바닥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부속토지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수도권 내 도시지역 중 수도권입니다. 지방은 해당이 안 되고요. 수도권 내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바닥 면적의 3배까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해서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 외 면적은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의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녹지지역은 종전 5배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DSR 규제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40% 확대 적용이 조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신규 전세대출 역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조건도 확대됩니다. 또한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복잡하지만 어쨌거나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주택 분양권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포함되는 주택 분양권은 22년 1월 취득분부터인데요. 참 이것도 참 웃긴 일이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조문 정비가 늦어져 생긴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합원 입주권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조합원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이 조문에 분양권이 누락되어 있어 조문을 정비하면서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 이때 분양권은 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따져볼 때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분양권에 포함되는 주택과는 달리 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라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는 개정농지법이 단계별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1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정농지법의 일부 법령이 지난 8월 17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법령 마련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한 개정농지법은 시행 시기를 2022년 5월과 8월로 미루어 두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 내용인데요. 먼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및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상속 농지 등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취득 면적이나 노동력, 농업기계 등의 확보 방안, 소유농지의 이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무 기재사항 이외에 근본 시행을 통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으려는 자의 직업이나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결국은 농지 취득 자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심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시에도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는 농지증만 발급받으면 되었는데요. 영농계획서 제출과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8월 17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증 관련 신설 과태료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며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다 보니 농지증 발급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농지는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발급 후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위반 행위 후 경중에 따라서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농지를 소유 중인 분이라면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내용인데요.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정례화됩니다. 사실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농지 이용 실태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매년 1회 이상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은 유유농지 등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시행되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강하는 등 취득 후 사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속인이나 이농인은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즉 본인이 영농을 하지 않더라도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속이나 이농농지를 직접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이나 이농인 소유농지는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적법하게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상속 이농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면 처분 명령을 하겠다는 거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 내용인데요. 법 개정 이전에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하다 보니 인력도 부족하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통해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농지위원을 구성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 체계를 보완하고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농지증 발급 신청 심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말로 무조건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설명된 듯한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취득한 농지의 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농지법 개정 전에도 있던 내용들입니다. 일부 보완하거나 벌칙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한 것 뿐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법조문이 없어 이용 실태 조사를 제대로 안 했었나요? 하여튼 개정된 농지법이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니 괜히 샘플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